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 받고 싶조의 발표를 맡은 박수연입니다. 저희 조는 이재은님께서 자료조사를, 조현상님께서 회의록 및 PPT 작성을, 송창준님께서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차례대로 데이터 분석 결과, 수행 결과 종합, 가설과 수행 결과 비교, 인공지능 활용 방안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로 조사한 독거노인의 비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노인 중 19.6%가, 즉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의 방문 실태에 대하여 특성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세 지역 모두 집에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고, 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웃, 친구 등의 지인 및 친지의 방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문 횟수는 세 지역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방문 횟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건수에 대하여 연도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학대의 건수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는 아동학대를 사례 유형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으며 유형 중에는 정서학대의 피해가 가장 많고 차례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길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 방임이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재발된 경우에도 신체, 정서학대가 다른 유형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조사한 경우입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중 확연하게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며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해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대리 양육자의 학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수행 결과 종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의 비율 증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증가시키고 사회복지 인력에 비해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인력난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소수의 인력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긴급구조 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 가구 방문 실태 조사 결과 집에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독거노인 가구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아 독거노인의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서적 병, 우울증 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해줄 AI 돌봄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아동학대를 막을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고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다섯 번째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아 이 때문에 신고되지 못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과 수행 결과 비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가설, 수행 결과 분석, 추가 시사점 도출 순서대로 발표하자면, 우선 많은 독거노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오랜 시간 혼자 지내고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독거노인 가구의 방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누군가가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독거노인의 인간관계가 독거노인 가구 방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가족관계나 외부 활동이 AI 기술 활용의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가장 많을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 방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에서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 데이터 또한 수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가장 많을 것을 예측하였고 부모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조짐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대 행위자의 비율 중 부모뿐만 아니라 대리 양육자 또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대리 양육자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분야에서는 IT 부서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수면, 배변, 식사, 이동거리 등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할 수 있는 AI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요청해야 하고 개발 과정에서 몸 어느 부위에 착용해야 장시간 동안 착용해도 편할지, 몸이 불편한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웨어러블을 착용할지 등 독거노인의 편의를 위한 사안들을 검토 및 보완해야 하며 개발이 완성된다면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측정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독거노인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분야에서는 어느 한 지역의 학교, 아동상담센터, 병원 등과 연계하여 장기 결석 아동정보, 아동상담센터의 상담기록과 면담기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정보 등 아이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IT 부서 AI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위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 후 장기 결석 여부, 아동상담센터 상담기록 또는 면담기록 유무,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정보 등을 분석 및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측 모델 개발을 요청해 아동학대 예측 모델을 지역별로 보급하고 이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동학대로 발전한 확률이 높은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분야와 AI 기술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에이블 받고 싶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